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MAUI의 기초에 대한 거의 마지막 내역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해보고 에뮬레이터에서도 실행을 해보고요. 윈도우에서도 실행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가지고 정리하는 부분들, 우리가 컨트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봤어요. MAUI의 기본적인 구조도 봤고요. 그 레이아웃에다가 애드 페이지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어떤 식으로 실행하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거를 확인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 내역을 이제 다음 주 이럴 때 하나하나 하게 될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제머리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내역을 약간 깊게, 베이직이지만 약간 깊게 상세하게 한번 들어가서 이 제머를 가지고 어떻게 페이지를 제어하고 변경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하인드 코드인 CS 코드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디자인 패턴인 MVVM 아키텍처, 이거와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머를 가지고 MAUI의 디자인을 했었는데요. C샵에서 마크업 코드를 가지고 다시 코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플루터랑 비슷하게 선언적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식의 프로그래밍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제머를 통한 디자인은 디자이너하고 협업 관계로 작업을 하기 아주 편하기 때문에, 만약 회사에 제머 관련된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가 따로 있다면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제머리나 이런 걸 한 번도 다뤄본 적도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회사 내에서 자신이 디자인도 하고 코딩도 하고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C# 마크업을 이용해서 플루터와 비슷하게 구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컨트롤하고 레이아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 거예요. 아주 간단한 내용, 전체적인 것만 훑고 지나갈 거고요. 나중에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뷰에는 단추, 레이블 또는 텍스트 상자와 같은 단일 컨트롤이 포함이 될 수 있고요. 뷰, 여기서 보시면 스크롤 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컨텐츠 페이지 밑에 스크롤 뷰, 밑에 레이아웃이 있고 그 밑에 다시 컨트롤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여기 뷰 자체도 사실은 컨트롤이죠. 마찬가지로 그런 컨트롤이므로 뷰에 다른 뷰가 포함될 수도 있어요. 스크롤 뷰 밑에 안에 다른 뷰가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레이아웃은 컨트롤이 서로 상대적으로 표시되는 규칙을 정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버티컬 레이아웃이나 호리젠탈 스택 레이아웃이 있고 앱솔루트 레이아웃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드나 이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레이아웃도 컨트롤이므로 뷰에 추가할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기본 메인 페이지 제멀 파일을 보면 이 페이지 뷰, 레이아웃, 컨트롤 계통이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본 페이지에는 스크롤이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 기본 레이블이 이미지 있고 레이블 그 밑에 버튼이 있는 형태로 기본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죠. 그리고 그걸 표현을 하고 저희가 버튼을 클릭하면 클릭미에 카운트가 표시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티컬 스택 레이아웃은 다른 컨트롤의 레이아웃을 미세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버티컬 스택 레이아웃은 그림으로 보시면 이런 형태고요. 호리젠탈 스택 레이아웃은 좌에서 우로 가는 형태예요. 그리고 앱솔루트 레이아웃이 있는데 이것은 좌표를 설정해서 하는 레이아웃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간다든지 그러겠죠. 아래에서 위로 올라올 수도 있고 위에서 밑으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아마 탑 투 바텀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위에서 아래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레프트 투 라이트로 되어 있는 호리젠탈도 있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수 있게 스택은 되어 있는데, 앱솔루트 레이아웃은 포지션을 지정을 해서 0, 어디는 어디 이런 식으로 지정하겠죠. 그러한 레이아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플렉스 레이아웃은 스택 레이아웃과 유사한데 이제
다른 점이라면 단일 행이나 열에 맞지 않는 경우 포함된 자식 컨트롤을 래핑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림으로 보시면 플렉스 레이아웃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밑에 보시면 뭐 스크롤바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이 네 가지 그리드도 있는데 이 네 가지 레이아웃에 대해서 한 번에 그림으로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스택 레이아웃을 표현했고요. 앱솔루트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뭐 좌표에 따라서 구성되는 거를 했고요. 플렉스 레이아웃이라고 뭐 컨트롤이 래핑이 되기도 한다는 것, 그리고 그리드 레이아웃을 통해서 그리드 형태로 표시하는 그런 레이아웃도 가능합니다. 다 폼 기준으로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예제를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MAUI 앱 테스트에서요,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Add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New 아이템을 선택을 하시거나, 여기 보시면 Ctrl Shift A라고 되어 있죠. Ctrl Shift A를 눌러서 Add 아이템으로 바로 가시고 .NET MAUI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제멀 페이지 선택하시고 여기에서 이름을 저희가 테스트 페이지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이 되면 기본적인 내역이 들어가 있을 건데요. 저 기본적인 내역을 약간 변경하겠습니다. 자, 제멀의 내역을 변경을 할 거고요. 이 내역들을 지우고 저희가 스크롤 뷰를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스크롤 뷰를 추가를 할 거고요. 다시 버티컬 스택 레이아웃을 넣고요. 그리고 레이블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레이블을 추가를 하시고요. 그리고 레이블 밑에 버튼도 하나 넣을 거예요. 버튼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코딩하는 방식을 보시면 일단 뭐 어떤 식으로 제가 코딩을 했냐면 뷰를 만들고 레이아웃을 만들고요. 그 밑에 컨트롤들을 구성을 하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그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생각을 하면서 구성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버튼 하나하나를 미리 만들어서 그 내역 안쪽을 뭘 넣을 것인지를 먼저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것의 디자인을 먼저 고민하지 마시고 어디에다가 뭐 놓을지부터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가 차례대로 들어가는구나. 스타일이나 사이즈, 뭐 텍스트, 내역, 뭐 핸들러 이런 부분 다 생각하지 마세요. 네, 개발을 하실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빼고 그냥 뷰 아키텍처에다가 뷰에다가 뭐 스택 레이아웃을 두고 이거는 뭐 버티컬 위에서 아래로 구성할 거니 버티컬 스택 레이아웃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제 내가 여기다가 텍스트를 하나 둘 거니까 레이블을 둬야 되겠다. 텍스트를 변경을 하지 않을 거니까 그냥 일반적인 레이블을 놔야 되겠다. 그리고 버튼을 통해서 뭔가 동작을 하도록 할 거니까 버튼을 놔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하려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레이블에다가요 어떤 내역을 하나 넣어 놓을 거예요. current count 뭐 제로라는 거를 하나 넣어 놓을 거고요. 버튼에서 버튼을 클릭하면 그 레이블을 변경을 하면서 클릭할 때마다 카운트를 증가를 시킬 겁니다. 이전까지 만들어 놓은 거에서는 그냥 버튼에서 버튼을 클릭하면 버튼 텍스트를 변경시켰잖아요. 지금은 버튼이 아닌 레이블의 텍스트를 변경을 시킬 거라는 거, 그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서 레이블과 버튼이 필요하고 스크롤 뷰 안에 버티컬 스택 레이아웃으로 구성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레이블 안에 이제 속성들을 제가 추가를 해볼게요. 자, 일단 텍스트라는 속성을 추가를 해서요. current count는 0이라고 할게요. 초기 값은 이렇게 되어 있겠죠. 네, count로 제가 이름을 조금 잘못했는데요. 바꾸고 이제 폰트 사이즈는 18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폰트 애트리뷰트는 볼드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블을 비하인드 코드에서 제어를 해야 되니 네임을 지정을 할게요. 카운터 레이블이라고 할게요. LBL이라고 하셔도 돼요.
LBL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냥 다 쓰겠습니다. 그리고 horizontal options는 center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레이블은 여기에서 닫아버리면 아래쪽은 필요가 없습니다. 에디터가 지워버리네요. 알아서. 네, 이런 건 편한 것 같아요. 이런 에디터들 쓰다 보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대단히 편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비주얼 스튜디오도 그에 못지않게 편합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MAUI라는 플랫폼이라서 그런지 에디터가 더 잘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도 다시 텍스트 하나 추가하고요. 초기 이름 클릭미라고 할게요. 뭐 이건 변경이 되지는 않을 테니까 클릭미라고 하고요. 그리고 클릭드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on 카운터 클릭드가 호출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horizontal 옵션을 센터라고 둘게요. 그리고 이렇게 닫아주시면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컨트롤 A에서 뭐 정렬하셔도 돼요. 정렬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이렇게 정렬을 하시고 이 테스트 페이지 점 혹시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 내가 테스트 페이지 점 제머를 어디에 뒀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는 파일이 몇 개 없어서 그런데 파일이 많으면 해당하는 파일을 찾아가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여기 보시면 sync with active document라고 있죠. 네, 컨트롤 이거 쇼컷도 있네요. 컨트롤 대괄호 S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요거 누르시면 자동으로 테스트 페이지 제멀 위치로 이동이 됩니다. 비하인드 코드로 가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원하는 내역을 쳐볼게요. int count 0 해서 count 넣어주시고 private void on counter clicked 그 다음에 object sender 그리고 이벤트 args 2 이게 이제 이벤트 핸들러의 기본 내역이에요. 그리고 카운트를 플러스 해주고요. 이제 여기에서 얘를 눌렀을 때 레이블의 변경이 있어야 되니까 카운터 레이블 점 텍스트는 자 current count 인공지능이 조금 넣어지면서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코드를 제안을 해주고 있어요. 네, 편한 경우도 있는데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운트를 찍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전에 얘기했던 Semantic Screen Reader Announce에서 넣어주셔도 되고요.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쪽에 되게 좀 민감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애초에 통과가 안 될 거예요. 앱이 검수해서 통과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테스트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이 테스트 페이지를 표현하게 하려면 fshell.jmol로 이동을 해주세요. 그리고 fshell.jmol에서 이 메인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수정을 해서 저희가 만들었던 테스트 페이지와 연결을 해주면 작업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없이 동작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다시 F5번을 눌러서 에뮬레이터가 실행된 상태에서 실행하시면 돼요. 혹시 에뮬레이터가 실행이 안 돼 있으시면 여기 있는 Open Android Device Manager를 실행하시고요.
이 디바이스 매니저에서 픽셀 5 API 32 우리가 만들었던 걸 실행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패스트붓이라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지는 상태일 텐데요. 작업이 조금 오래될 때도 있어요. 대기하시면 되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된다 라고 하시면 요걸 누르셔가지고 앱을 한번 초기화 시키시고 지워버리시면 돼요. 위로 올리면 삭제가 되겠죠.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실행을 시키셔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클릭 미를 누르면 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안 보이죠? 우리 강좌, 기존의 강좌를 계속 보셨으면 왜인지 아실 거예요. 왜냐? 이전에 저희가 기본 앱에서도 커런트 카운트가 변경이 안 되는 걸 확인했어요. 버튼에서. 그 이유는 레이블의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멀에서 이 레이블의 크기를 다시 지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페이지.xaml로 돌아온 다음에 자, 레이블에다가 with request라는 걸 주고요. 자, 200을 한번 줘볼게요. 200을 주고 이게 바로 적용되면 좋겠지만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멈추시고 안 되죠? 멈추시고 다시 F5번을 눌러서 실행하셔도 되고 요거 버튼을 그대로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또 빠르게 실행이 됐죠. 클릭 미 누르시면 이제 확인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영역이 제대로 레이블의 크기가 잡히지 않아서 레이블이 있는 current count 0까지만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 이후부터 그 내역이 조금 바뀌어서 길이가 변경이 되니 얘가 표시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with request를 우리가 지정을 해줬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지금 프로퍼티 속성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그게 기본 값이 되어서 텍스트 값에 따라 레이블이 크기가 변경이 되거나 축소되는 걸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본적인 바람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MAUI의 기본적인 내역들을 알아봤어요. 레이아웃이 무엇이고 컨트롤이 어떤 게 있고 뷰의 레이아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MAUI 구조들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 플랫폼들은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우리의 코드들은 이 플랫폼에 어떻게 매핑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XAML, 제멀에 대한 내역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